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비의 정의, 그리고 호도법, 뭐 일반각,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로 그냥 정의만 전달한 거지. 정의가 이러하다. 내가 비실비실 죽어가면서 간신히 정의 전달만 했는데 그 중에 아마도 문제로 이렇게 표현돼서 드러났을 때 너에게 가장 생소할 부분은 삼각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각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하여 일반각이라는 게 정의되고 나면 이제 그게 문제화해서 나오는데 그게 문제에 적용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보면서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 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기억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들 간의 관계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던가 아니면 그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관계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로 등장을 했을 때 또 처음 만나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삼각비의 정의와 일반각의 문제풀이 정도가 되겠어요. 문제풀이. 한 번에 시간을 더 끄는 거지 뭐.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내용으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따가 시간이 조금만 나오면 삼각함수의 그 그래프까지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케이. 예. 나 좀 전에 막 이제 너희들랑 농담식으로 용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학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예,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가급적 쉬운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수학에서 이거요 저거요처럼 그 부정확한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은 이 안에도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야 대화라는 게 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각이라는 것 여기서는 아무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편각과 일반각 중에 일반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동경이라고 하면 각을 재도록 시작한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했죠. 시초선. 그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반직선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이름이 동경이라 했습니다. 동경.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편각이죠. 편각이에요. 일반각으로는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 있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반직선인데 이 교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종종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바로 시초선이 되는 거예요. 시초선이 되고 여기서 이제 원점을 지나는 반직선 하나를 동경으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또 3, 4분면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 있는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할 때 자, 경계는 4분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경계는 4분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의 각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직각, 이거는 평각. 알겠죠? 이것도 직각. 그래서 뭐, 어차피 3, 4분면이라는 게, 편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일반각은 모르겠고, 편각으로만 얘기했을 때, 편각이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어. 야, 다른 말로, 파이 라디안에서 2분의 3 파이 라디안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몇 바퀴 돌았나를 배제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420도면 여기서 360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60도의 편각이 되는 거고
870도는 360, 360, 720 두 번을 뺄 수 있죠. 그러니까 720을 빼주면 150이 되는 거예요. 현각이. 이것도 1560도라고 하면 360으로 5번은 무리고 4번 정도를 뺄 수 있겠죠. 그러니까 6, 4, 24, 4, 32, 1440도를 빼주면 120도라고 하는 편각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720도 마찬가지. 거꾸로 돌아도 한 바퀴는 한 바퀴니까 마이너스 720도를 빼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마이너스 30도가 더 남으므로 여기서 마이너스 30도라는 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도를 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30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재까지의 하나, 둘, 셋, 네 녀석에 다 3, 4분면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하겠지? 또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잘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일반각이 정의되고 난 다음에 낯설 거다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속하는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은 의미심장한 말인데 얘들아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1사분면의 각일 때 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은 어때? 이거죠. 그죠? 세타가 나타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저 세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잖아. 그지? 편각이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360도 이내의 각이네, 아니면 하다못해 범위라도 이렇게 주면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세타야. 그리고 각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각이 일반각을 뜻하는 거라서 동경이 여기 와 있지만 얘가 이 동경이 여기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만큼 올라온 건지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100바퀴를 돌고 나서 올라온 건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냥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상태가 진짜 세타야? 이 상태가 진짜 세타면 2분의 세타 그걸 반으로 잘라봐. 걔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세타의 절반이니까 1사분면에 있는 애를 절반하면 당연히 1사분면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 온 놈이라면 그걸 절반을 했을 때 대략 한 이쯤에 있을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 바퀴, 그만큼을 다시 돌렸을 때 이만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쪽 어딘가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정확히 표현해라라는 거야. 영역으로. 그 동경이 어디 있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그때 바로 우리가 배운 일반각의 의미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세타는 네가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사분면이 아니고 각도네? 그러면 360도 곱하기 정수배 플러스 0에서 0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360 이렇게 돌아서 여기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보다는 작고
예. 이게 몇 바퀴를 돌건 딱 멈춘 상태에서 90도를 더 가면 이렇게 동경이 서겠죠.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2분의 세타로 만들기 위해 양변을 모두 2로 나눌 거 아닌가? 그러면 180도 n 더하기 0이 되는 거고 0도. 네, 그리고 이거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어쩌라고요? 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n 이퀄 0부터 대입을 하는 거예요. n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0도에서 45도 사이가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지. 이게 진짜로 여기 부근에 있을 때 그걸 반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생각해보면 세타가 맥시멈으로 일사분면에서 맥시멈으로 커진다 그러면 90도 바로 직전일 텐데, 그걸 반을 하면 이 45도 선보다 안쪽으로만 들어와야지 이런 동경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0에서 45도.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얘기하면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 정도 되겠네요. 2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80도에서 225도, 그냥 180도 플러스 45도로 할게요. 이게 우리한테 더 보기 편할 테니. 225도라는 숫자에도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어야 돼. 225도는 180 플러스 45도예요. 그럼 뭐야? 동경이 여기 180도에서 180도 플러스 45도 요렇게 이걸 연장한 이제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2분의 세타는. 여기. 요 놈이 그래서 답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n 이퀄 2일 때도 넣어봐야 되고 n 이퀄 3일 때도 넣어봐야 되고 n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도 넣어봐야 되고 n은 정수 전체인데 쫙 다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기성을 생각하면 돼요. 이건 360이 되는 순간 0일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n 이퀄 2일 때는 360도 더하기 0도에서 360도 플러스 45도가 되는데요. 이 360하고 그냥 0하고 같은 말이잖아. 한 바퀴 돈 다음에 거기서 45 올라가라는 얘기인데. 그지? 마이너스 1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n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돼요. 이 n에다가 내가 얼마쯤을 넣어봤을 때 다시 제자리인 360으로 돌아오는가. 딱 그 주기 전까지만, 주기의 전까지만, 주기, 다시 돌아오는 주기, 360도의 전까지만 넣어보는 거예요. 희원아, 화이팅! 우와, 저 퉁퉁 부른 얼굴이 쌍꺼풀이 생기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졸리단 얘기야. 오늘도, 어젯밤도,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제 보기 편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거야. 세타가 2, 4분면에 가길 때 그러면 너희가 이제 마음속으로 여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타를 표현할 때 360도 n 360도 n 더하기 90도 하시고요. 360도 n 더하기 180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3분의 세타를 표현하려면 120n 더하기 30 그리고 120n 더하기 60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n에다가 내가 0을, n에다가 1을, n에다가 2를 넣어야겠다.
3은 넣을 필요 있느냐? 이 3을 딱 넣는 순간 360이 돼요. 360은 한 바퀴랑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에다 0을 넣은 거랑 같으니까 요거 3개만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n에다 0을 넣었을 때 30도에서 3분의 세타는 60도. n에다 1을 넣었을 때 150도에서 180도. n에다 2를 넣었을 때 270도에서 300도. 자, 제발 부탁인데 깨어 있어라. 사실상 진짜로 수업 짧게 하고 싶고, 진심인데 진심으로 수업 짧게 하고 싶고, 그 짧게 하고 싶은 와중에 내가 뭔가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예. 자, 보세요. 이거를 그릴 거예요. 그려볼 거예요. 아까처럼 영역의 색을 한번 칠해볼 거예요. 그러면 30도, 여기 직각을 3등분하여 나간 한 각과 60도, 또 3등분하여 나간 한 각, 여기를 뜻하네요. 여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150도니까 이 180에서 30도 뺀 게 150이라서 요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 그리고 180 여기까지네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여기요. 여기요. 안 그래 보이지만 하여튼 같은 두께예요. 그리고 270이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 270. 300도는 거기서 30도. 거기서 30도를 요렇게 잘라주면 요렇게 되는데, 야, 뭐 느끼는 거 없냐? 느끼는 거 없냐? 아, 뭐 좀 알겠다. 나 이거 좀 알겠다 싶은 거 없냐? 좀 전에 그림하고 이 그림의 이 답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민준아, 어떤 특징을 느낄 수 있냐? 간격이 일정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360을 3으로 나눴죠. 3으로 나누게 되면 3개의 영역이 나오는데, 그 3개의 영역이 정확히 돌면서 다시 원주기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원주기로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영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n에다 3을 집어넣은 영역이 다시 여기여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간격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30도라 하면 셋이 합쳐 90도지. 그러니까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93, 27, 270도에 90도를 더해야 360도가 되니까.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그림에서 너희가 첫 번째 영역을 찾자마자 답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정확하게 180도 돌아간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2주기로 나와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질문이 2분의 세타였어요, 이게. 그죠? 질문이 2분의 세타였는데 2분의 세타는 영역이 2개로 나올 것이고 그 2개는 180도를 이루고 있다면 3분의 세타는 영역이 3개로 나올 것이고 그 간격은 모두 3등분 되어 나올 거라는 거야. 합쳐서 120도, 한 선당 120도의 간격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4분의 세타는 한 선당 간격이 90도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 될 거고, 요 개념을 이용하면 이런 애나 이런 애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냥 보자마자 답이 얘 아니면 얘였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얘기요. 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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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원아.
희원이가 졸려요. 이번에도 각세타. 각세타면 일반각. 일반각이 있는데 금마가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 그 일반각을 6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경을 6배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이고. 이게 하지 말래도 사실은 약간만 방심하면 꼭 그러는 게, 아니. 이게 세타면 안 되지. 이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6세타를 해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려고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한 2바퀴 돌아 나온, 두 바퀴 돌고 요만큼 올라가 있는 각이라면 그걸 6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걸 6배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겠지. 계속 2바퀴 돌리고 이만큼, 2바퀴 돌리고 이만큼, 이런 식이 되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일반각 세타와 그것을 6배 한 각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말인 즉슨, 좌표 평면에 어쨌든 내 눈에 보일 때에는 이렇게 되는 애 하나와 이렇게 되는 애 또 하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희원아, 그렇게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자작깨다 하게 되면 안 듣는 거랑 똑같다니까. 네가 어떻게든 깨려고 애를 써봐. 저 뒤에 가서 서 있든가. 내 눈엔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 상태가. 예,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조건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기보다는 누군가 푸는 것을 한번 쳐다본 다음 몸에 익히는 거죠, 뭐. 6세타가 아무래도 많이 돌겠죠. 많이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거고, 세타는 그거보다 6분의 1배로 돈 다음 여기 왔을 건데,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결국은 요 차이만큼이 같이 빠지고 남는 건, 얘를 뱅글뱅글 돈 바퀴수만 남게 된다. 그게 몇 바퀴인지 나는 모르지. 몇 바퀴일지는 나는 모르지. 그래서, 2파이의 n배, 2파이, 360도의 n배가 돈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세타를 모두 구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세타는 2n 파이고요. 세타는 5분의 2n 파이라서 요 녀석의 n 자리에 0을 넣으면 세타는 0이 되고 n에다가 1을 넣으면 세타는 5분의 2 파이가 되고 n에다가 2를 넣으면 세타는 5분의 4 파이가 되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5분의 6 파이가 되고 하는데, 제가 몇 개 더 쓴 이유는 이렇게 하면 0원이 나와요. 0원이 나오고 바퀴수를 돈 것도 마찬가지. 일반각으로는 서로 다른 각이기 때문에 여기다 360도를 더한 5분의 12 파이도 얘랑은 다른 각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을 항상 요렇게 질문한다고요. 요렇게. 세타의 범위를 줘서.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답이 되겠다 라고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의 양상은 크게 보면 대략 6가지가 있어요. 잘잘하게 보면 더 늘릴 수 있긴 한데, 이 질문의 양상, 동경이 일치할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 P 세타와 Q 세타의 동경이로 시작하는 P 세타와 Q 세타의 동경이로 시작하는 그 다음 조건 문장이 총 크게 보면 6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치할 때 방금 전에 푼 문제고요. 방금 전에 푼 문제고 두 번째는 수직일 때 세 번째는 직선을 이룰 때 빼서 조건화 시키는 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빼서 조건화 시키는 거. 이거는 방금 전처럼 P 세타 마이너스 Q 세타가 2n 파이 이렇게 조건화 시키는 거고요. 뺐더니 바퀴수만 남더라. 이것도 P 세타 마이너스 Q 세타가 2n 파이를 붙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동경차를 말하면 돼요. 동경차. 동경차가 더하기 2분의 파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P 세타 마이너스 Q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 상황을 봐서 플러스 파이로 할지 마이너스 파이로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n이 어차피 정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큰 각에서 작은 각, 큰 동경에서 작은 동경 뺐더니 2분의 파이가 나더라, 파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 질문은 차이가 얼마가 날 때 이런 얘기고, 차이가 얼마가 날 때. 다음 세 가지 질문은 대칭 상태를 뜻합니다. 대칭 상태. 그러니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이게 3, 4, 5, Y축 대칭일 때. 근데 원점 대칭은 저 직선을 이룰 때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건 빼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무한 확장이 가능한데, 마지막 게, y equal x 대칭을 이룰 때, 이게 되는데, 이 y equal x 대칭은, 이 y equal x가 45도라고 하는 그 직선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직선 일반이죠, 이거. 직선 일반에서 y는 2x에 대해 대칭일 때, y는 3x에 대칭일 때,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확장이 가능한데, 일단 대표적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상황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X축 대칭일 때는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고, Y축 대칭일 때는 두 개의 동경이 요런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Y는 X 대칭일 때는 두 개의 동경이 요런 관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조건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번에는 P 세타 더하기 Q 세타를 하는 거예요. 이 대칭 관계일 때는 다 더하기로 처리를 합니다. 더하기. 그리고
그 더하기를 한 결과에 EM파이를 붙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예. 몇 바퀴인 줄 모르니까. EM파이는 다 똑같이 붙여.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얘기를 하세요. EM파이를 붙여놓고 나면 EM파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딱 이쪽 편각과 이쪽 편각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편각 알파라 하고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편각이 음의 방향으로의 알파일 거 아닌가. 그럼 둘이 더하면 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딱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EM파이가 된다. 바퀴수만 남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Y축 대칭을 이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요 편각이 알파면 말이야. 얘는 이렇게 돈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베타라는 편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편각을 더해주면 이 반대편에 있는 알파를 요렇게 더하는 것과 같아요. 베타에다가. 예, 한마디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하기 파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파이가 된다. 비슷하게 얘도 생각을 하시면 요각이 알파의 편각이야. 그럼 이만큼이 베타의 편각이야. 난 베타의 편각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나 이 둘을 더한다는 의미는 여기랑 똑같은 각인 요 알파를 이쪽에 와서 더하는 거랑 같아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게 되면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걸 제외하면 이 문제가 몇 건이나 나오겠니? 내신에 2문제를 내겠니? 3문제를 내겠니? 딱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애들을 틀리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언가 하나를 이 6가지는 대표고 이 6가지 중 하나를 내게 돼 있어요. 낸다면. 그러니까 이 6가지 본인 스스로에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 가능하도록 스스로 6개를 백지에다가 정리해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그 중에 우리 대표 문제는 동경이 일치할 때를 본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역시나 두 번째로 유명한 애죠. 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사실은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냥 두 개의 동경이 직선을 이룰 때 이 말이 왜 성립하냐면 동경의 정의가 반지름이야. 반지름이네. 반직선이야. 예, 그래서 두 동경이 직선을 이룬다는 뜻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동경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친절이지, 친절.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얘는 뭘까요? 동경이 일치할 때. 얘는 뭘까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건 이제 직선을 이룰 때하고 또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골고루 한 문제씩 냈네요. 지금 얘기한 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 그림 나오기 시작하면 전부 다 딱 두 개의 공식. L은 R 세타이다. L은 R 세타이다.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이다. 이거 써서 풀리겠다는 뜻이고,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건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사실은 뭐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러한 그 정황과 그림에 쫄아버리는 거를 누군가의 덕택으로 극복했단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그림 그려놓고 뭔가를 자르고 펼치고 뭐 접고 하는 이 상황을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극복했다? 전혀. 혼자 극복하는 거예요. 말기 알아먹기인데. 너 쟤한테 쫄지 마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어? 쟤 별거 아니야. 쫄지 마. 라고 하는 걸. 최대 최소 문제 다 똑같은 문제고요.
삼각비의 정의 문제로 가서 어디쯤 보면 될까요? 야, 이거는 그냥 우리 지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등수학 상하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의 사례. 사례. 오랜만에 만나죠?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랬지. 이거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딱 보는 순간 하는 짓이 양변 제곱이라고. 이 양변 제곱하면 좌변 코사인 분의 탄젠트, 우변 코사인 분의 탄젠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변이 딱 같은 걸 보면서 꿈뻑꿈뻑 하고 있죠. 같네? 어쩌지? 라고. 그 뜻 아니라고 그랬지. 여기서 포인트는 루트가 합쳐지며 앞으로 마이너스를 튕겨 보냈다는 얘기인데 저거 원래 그냥 합쳐져야 맞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냥 합쳐져야 맞는데 굳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튕겨 보내고 합쳐지는 예외 단서 조항이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그게 뭐였지?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그때가 유일하게 이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바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고 탄젠트 세타가 양수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저런 사분면이 어디지? 라는 생각이에요. 저런 사분면이 어디지? 그때 떠올리는 게 바로 올, 사, 탄, 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각비 정의할 때 삼각비의 정의가 y 좌표, x 좌표, 반지름분의 y 좌표, 반지름분의 x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좌표가 생기면서 음량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지. 그 음량의 조합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 유일하게 양수인 삼각비가 하나씩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양수일 수 있는 영역은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올 모두가 아니라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면 바로 여기를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발짝 더 해석하면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시겠어요? 3, 4분면의 각이다. 그러니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이고 탄젠트 혼자 양인 영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렇게요. 이렇게 하면 답이 쉽게 나오죠. 네, 사분면에 대한 얘기다. 그 사분면에 대한 정보를 고등수학 상을 이용해서 줘버리면 이 내용을 얻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해석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 간단히 하시오의 문제는 간단히 하시오. 이 질문이 너무 애매하지 않냐? 간단히 하시오. 뭔 소리야? 저거보다 짧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죠. 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줄어들매 배운 게 2개밖에 없으니 써먹을 것도 2개밖에 없겠죠. 이걸 잘 생각하세요. 저게 이과로 넘어가면 미적분 때 삼각함수 공식을 한 번 더 배운다고 그랬지. 그때 뭐 반각이니 2배각이니 3배각이니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러고 나면 점점 많이 어려워집니다. 많이 어려워지는데 고작 수 1에서 나오는 간단히 하시오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에요 하고 이거 하나랑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에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배운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써먹을 것도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러니 쫄지 말고 쉽게 생각해라. 쉽게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죠? 얘는 뭐야 이거? 그냥 저기서부터 정리할 방법이 있기는 한데 다전개해버릴까요 그냥? 다전개하면 9개 항이라 좀 귀찮긴 하겠다. 통분 좀 갑시다. 통분. 코사인 세타 통분이 가능합니다. 1은 코사인 세타 올리고 탄젠트는 사인 세타를 올리고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사인 세타로 통분이 가능한데요. 1은 사인 세타 그냥 올리면 되고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겠죠?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분모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해가 되고 분자는 지금부터 전개를 좀 할 건데 요만큼이 덩어리져 있으니까 이렇게 요걸 묶어서 하면 합차 공식이 되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1 사인 더하기 코사인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 하나. 키포인트. 거의 외워놔도 좋은 내용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사인 세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전개인데 이 제곱의 전개인데 얘는요 1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건 1로 시작을 하면 돼요. 왜냐? 이걸 전개할 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제 중간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때 앞에 거 제곱이 사인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에요. 둘이 더하면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더하기로 시작하면 된다고.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뭐 자동. 여기서 이건 너무 쉽고 가끔은 여기서 요리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가끔은 역방향으로 해야 될 일도 생긴다고. 네모를 왜 이렇게 크게 그렸지? 그래서 말인데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해 하시고 요 녀석이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조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지워지고 나면 여긴 단독항이 되는데 단독항에서 2인수와 2인수가 똑같으니까 지우면 아주 심하게 간단히 되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간단히 하여라가 꼭 저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인이나 코사인의 적당한 실수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정리하는 연습이에요. 정리하는 연습. 개인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정신을 조금 차려볼까? 정신을 조금 차려보면 카메라를 피해서 이 문제 봐봐요. 문제 그냥 풀자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이다.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정의를 이용해서 정말로 반지름 17짜리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지름 17짜리 원을 생각해서 3, 4분면 여기쯤에 세타가 있을 것이고 여기쯤에 이렇게 되는 세타가 있을 것이고 이 반지름이 이제 17짜리인 거예요. 17. 그리고 코사인의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치까짓게 마이너스를 가운데다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이렇다는 뜻이죠. 예, 왜냐면 반지름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 여기에 요 x 좌표가 마이너스 8이다를 뜻합니다.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요 좌표는 말하자면 이 좌표를 내가 y라고 하면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한 것이 이 x좌표의 제곱과 y좌표의 제곱을 한 것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17이란 얘기니까 17의 제곱이 되겠죠. 17의 제곱. 그리고는 y제곱은 289에서 88에 64를 빼면 얼마냐? 5, 2, 5, 225. 그죠? 15. 225.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y는 15예요. 맞아요? 8대 15대 17. 우리가 잊고 살던, 이거 중2 때 배우는 건데, 잊고 살던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수배 중에 하나죠, 이거. 예. 나도 잊고 살아, 이거. 5대 12대 13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상은 잘 기억 안 하는데, 예. 8대 15대 17. 맞나? 맞냐? 17의 제곱이 289 맞냐?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y좌표가 15라는 얘기고요. 간접적으로 y좌표가 15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만데 라고 하면 반지름분의 요게 이제 좌표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예, 마이너스 15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얼만데 라고 하면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어서 말을 하려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은 마이너스 15분의 17이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더하기 15분의 8이 되죠. 이건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15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9. 정리하면 3, 3은 9, 3, 5, 15. 마이너스 5분의 3. 이게 이제 답이 되는. 이게 첫 번째 방법. 아주 고지식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 절대 실수라고는 없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반지름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각인 걸 확인했고, 반지름이 17인 것도 내가 정했고, x좌표, y좌표 다 구했고, 여기서 반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세요. 일단 알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코사인 세타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쟤랑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등식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죠. 그래가지고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요거에다가 17분의 8의 제곱을 넣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89분의 225 이렇게 나와야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무언가의 제곱이
289가 17의 제곱임을 알고 있어야 되고 225가 15의 제곱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겠죠. 전제하에 사인 세타는 17분의 15이거나 5월 마이너스 17분의 15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뭐 x제곱이 얼마의 양수다 그러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결정을 저 사분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분면을 얼른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올, 사, 탄, 코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코사인 세타가 음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3, 4분면이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영역에서는 탄젠트 빼놓고는 다음수가 나온다 이런 뜻이지. 탄젠트 빼놓고는 다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게 답이겠구나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므로 마이너스 17분의 8분의 마이너스 17분의 15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내가 삼각비의 정의를 사용했다 아니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의 식을 사용했다 다 좋다 이거야. 답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은 뭐냐면 지금 얘가 나한테 준 건 코사인 세타라는 하나의 값일 뿐인데 이 말로부터 저 지금 내가 두 개를 틀림없이 구했다는 건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구해진다는 뜻이잖아. 여기서 이걸 방정식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A 값을 주었더니 B 값과 C 값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A 값을 줬는데 A 값으로 B 값과 C 값을 구할 수 있어? 우린 이런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A, B, C를 구하고 싶으면 A와 B와 C가 들어간 3원 1차식이 필요했던 거지. 1차까지는 필요 없어도 어쨌든 3원의 연립방정식이 세워졌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들어간 3개의 등식이 있어야 내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발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괜히 내가 착각을 초래했나? 이런 생각 없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 희한하게 함수가 앞쪽에 있는데 함수가 뒤쪽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안 하는데 함수가 앞쪽에 달린 애들을 우리가 변수를 좀 함수와 변수를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변수입니다. 세타가. 그러니까 지금 저 앞에는 세타라는 변수 하나에 대한 등식 하나야.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므로 세타가 어떻게 등장해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 보면 되냐면 로그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로그랑. 그러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는 로그 3의 x가 얼마다 17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거랑을 다른 문자로 보냐? 그거 아니지. 로그 2랑 로그 3은 그냥 함수일 뿐이잖아요. 여기서 변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x죠. x. 이건 풀리는 방정식이에요. 변수가 하나, 등식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이 알파벳의 모양이 달라서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함수의 이름이고
함수의 이름이고 변수는 세타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인이던 코사인이던 탄젠트던 딱 한 값만 주어지면 우리는 나머지 삼각비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분면을 좀 줘야 되는데 사분면을 주지 않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2개씩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3, 4분면이라는 말을 안 해버리잖아? 3, 4분면이라는 말을 안 해버리면 코사인은 음수 다만 가지고는 여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는 올이 양수고 여긴 코사인이 양수인 거니까 코사인이 음수인 걸 보면 확실히 여긴 아니지. 이 2개는 아닌데 여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씩 가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값을 못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 네.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좀 전에 풀었던 2개의 문제. 방금 전에 풀어줬던 거랑 그 전전에 풀어줬던 거랑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히 하시오고요. 누가 봐도 빨리 건드려서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통분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간단히 해. 그럼 간단히 하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 내지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를 주겠지. 그 주고 나면 이제 내가 세타에 대해서 안 거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다고? 뭐 좋아요. 좋아요. 일단 자 이제 문제풀이는 일단락 짓고 개념 설명을 할 텐데요. 뭘 해보려고 하냐면 삼각 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 할 거냐? 아니에요. 이거를 2단계로 나눠서 가려고요. 이게 워낙 어려워하는 내용이라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원형과 변형 뭐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딱 원형 얘기까지만 합시다.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원형의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요거를 각변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러니 앞으로 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일단 낯설음을 제거하고 미리 좀 한번 엿본다는 의미와 각변환으로의 그래프는 또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가 요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원형이 3개라고 그랬죠. y는 sin x요. y는 sin x.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x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쫙 넣어가면서 그에 해당하는 y좌표를 점으로 찍어보겠다는 거야. 점으로.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넣어봅시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얼마일까요? 이게 0도든 0라디안이든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라디안입니다. 실수니까 실수. 각도의 개념이 아니고 실수 x의 개념이니까 0라디안을 집어넣으면 사인 0이라는 놈은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y가 0이라는 뜻 아니야? 그죠? 각도가 0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요거 생각해 보면 되는데 반지름 1짜리 원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 1짜리 원을 생각하면 일단 반지름 분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반지름은 1이니까. 그러면 각도가 동경의 각이 0이다라는 건 그것의 y좌표도 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y좌표에서 y가 0이면 0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에 0을 넣으면 y도 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가 반지름분의 y좌표, 이게 x로 올라가게 되면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이 반지름이 어차피 1이라면 요 높이가 그대로 요 자리에 찍히겠죠. x가 얼마로 진행했을 때 y좌표가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찍힐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찍힐 거예요.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커져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봐요. x가 증가하면 이 x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y좌표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인데 최대 높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다시 말해 y좌표가 1일 때 반지름 1분의 y좌표 1분의 1. 그래서 sin x는 맥시멈으로 커지는 자리의 높이가 1 정도 되고, 1 정도가 아니고 딱 1이 되고, 그 1이 될 때까지 무난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직각이 되었을 때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예요. 2분의 파이. 90도. x가 2분의 파이 90도일 때 1이라는 y 삼각함수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1을 딱 지나가게 되면, 90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동경이 기울면서 y좌표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죠?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려온다예요. 내려온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랑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은 원위를 돌아다니는 것이니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올라간 방식 그대로 내려온다. 곡선이 요거만큼을 철사로 떴을 때, 이만큼을 이렇게 철사로 떴을 때 그 철사를 그대로 2분의 파이 대칭으로 뒤집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파이에 도달을 했을 때 y좌표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0이 되는 거지. 0이 돼서 여기 파이일 때 0이 된다. 그리고 이제 더 돌기 시작하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이제 파이를 넘어간 건데, 파이를 넘어가면 y좌표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시면 올라갔던 양상과 똑같이 음의 값만 가지게 되겠지. 올라간 것과 똑같이, 양의 값과 똑같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건 x축 대칭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녀석의 이쪽으로의 대칭 모습으로 요렇게 휘게 됩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내려가고 그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각도를 측정해 보면 2분의 3파이, 즉 270도가 되는 거예요. 70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더 돌리면 0이 될 때까지 다시 그 양상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0이 딱 됐을 때 각을 보면 2파이가 되어 있다. 그건 뭐야? 이게 한 바퀴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인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이제 일반각 개념에서 올라간 i는 이만큼의 각도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더하기 이만큼의 각도인데, 그 모습은 정확하게 여기서 한 바퀴를 돌고 난 요 모습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체로 주기를 갖는 함수는 이제 유일하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삼각함수에서.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주기를 갖는 애는 없었어요. 주기를 억지로 내가 만들었지. 그런데 삼각함수는 한 바퀴를 단위로 당연한 듯 주기함수로 올라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음의 방향에서도 그렇게 왔다는 얘기거든. 음의 방향에서도 그렇게 왔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하면 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기게 될 테니 모양이 될 테니 원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면 sin x는 기함수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sin x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네, 이게 사인 그래프의 원형이에요.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기는 2파이를 가지고요. 2파이를 최소 단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원점 대칭 기함수의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원점 대칭 그래프인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또 좌우 대칭이에요. 그리고 다시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나마도 또 파이 콤마 0 대칭이야. 이렇게 생긴 게 점 대칭. 그러니까 선 대칭, 점 대칭, 선 대칭, 점 대칭을 계속 반복하는 그래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머릿속에서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내용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y는 코사인 x를 얘기해 볼게요. 코사인 x.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작하면 0인데 요 각도죠. 0 짝대기가 여기 있을 때 그럼 반지름 1분의 x 좌표예요. 이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이 1,0인데 이 x좌표가 1이잖아요. 1. 그럼 반지름 1분의 x좌표 1 하면 1로 시작하는 거죠. 코사인의 값은 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0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동경이 이렇게 올라가면 x좌표의 입장에서는 1이라는 최고치에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90도를 다가가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면 0을 향해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뜻이죠.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시나 그 감소의 양상이 반원 위를 다니는 i의 감소 양상이기 때문에 사인이 감소할 때랑 똑같은 궤적을 그려요. 한마디로 이 철사를 떼다가 붙이면 정확히 여기 가서 붙는 거야. 알겠어요? 0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x좌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로 이렇게 해보면 일로 어딜 향해 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상을 타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어디로? 파이로. 그리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는 뭐 얘기 안 해도 대충 알겠지. 이렇게 하면 x 입장에서는 점점 커져서 0을 향해 갔다가 2분의 3파이에서 딱 0이 되었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서 요렇게 하고 끝이 나겠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요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조금씩 오른쪽으로 밀렸네? 뭐 아무튼 이러합니다. 요렇게 하면 또 한 줄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파도로 치면 파도의 최고점에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한 주기로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주기도 정확하게 2파이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계속 떼다가 붙이고 하면 이쪽으로는 요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출발을 할 테고,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만났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끝이 날 거기 때문에 음의 쪽도 그려보면 요런 양상이 되겠죠.
아슬아슬하게 카메라에 담겼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와 최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역시나 1이고 얘는 y축 대칭의 양상을 가지고 있죠. y축 대칭, 즉 우함수예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면 얘로 밀면 얘 아니에요? 얘를 이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밀면 얘 아니에요? 맞죠? 얘하고 X축 방향 평행이동 90도의 관계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름이 코사인인 거야. 얘 단어가의 뜻이 단어가 요렇게 됐다면 얘의 단어 이 코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세 글자를 딴 거라면 얘의 이름은 코사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접두어 코 영어에서 코가 뭐 하는 건지 알잖아. 코워커, 코오퍼레이션, 코 컴퍼니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협력사, 협력하는, 협조하는, 동반자의 기타 등등 이런 뜻을 갖는. 여기서 요렇게 딴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사인과 코사인은 그래프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애다. 예. 정확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차라고 부르는데 딱 위상차 90도 나는 애. 이렇게 생겼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 탄젠트는 좀 다르죠. 탄젠트는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 일자리 원을 생각해 보면 시작하면 각도가 0일 때 이 좌표의 x 좌표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 다시 말해 1분의 0이에요. 1분의 0. 1분의 0이 얼마지? 0이죠. 네, 그러니까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번에도 역시나 0에서 출발합니다. 0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얘가 각도를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각도가 x가 되었을 때 요곳에 x 좌표분의 y 좌표, 다시 말해 이 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왜 탄젠트라는 영어 단어가 이미 기울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탄젠트가 정확히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돌리면 그 돌린 녀석의 직선, 해당하는 동경이라는 직선에 기울기를 적으면 되는 거야. 기울기를. 근데 이게 어떤 양상이 되냐면 각도를 올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x좌표는 줄었는데, 즉 분모는 줄었는데 y좌표는 증가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래 요만하고 요만한 사이즈가 있었다면 얘를 줄이면서 얘는 동시에 늘리는 거야. 어떻게 되지? 빠른 속도로 커지죠. 빠른 속도로 커져요. 얘는 줄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렇게 늘면 커지는 거잖아. 분자가 늘면. 아니면 분자가 가만히 있어도 분모가 줄면 얘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야. 숫자가. 그런데 이건 동시에 해요. 분모를 줄이면서 분자가 커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요. 그리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도가 90도가 되었을 때 여시의 좌표가 0,1이 됩니다. 0,1. 1,0은 괜찮았죠. 1분의 0이니까. 근데 0,1은 0분의 1이에요. 0분의 1은 수학에서 금기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값이야. 그지?
그래서 그 0분의 1, 불등이죠. 불등. 이 불등에 해당하는 숫자는 좌표점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도가 되기 직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90도가 되기 직전으로 접근하면 y좌표는 점점 1에 가까워지는데 x좌표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둘 다 부호는 양수고. 그러니까 90도가 되기 직전까지 양의 무한대로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90도에서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가까워지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지. 마치 유리함수에서의 그 점근선,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점근선이라면 탄젠트도 같은 의미에서의 점근선을 갖는다. 그게 삼각함수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점근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이후로 유리함수 때 점근선 한 번 등장하고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 가로로, 세로로 점근선 한 번씩 등장했지.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탄젠트 때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그럼 이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딱 뭘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면요. 2분의 파이의 절반이 얼마예요? 4분의 파이죠. 필영아, 4분의 파이는 몇 도야? 헐. 바로 안 튀어나오네. 네, 45도예요. 외워. 특수각은 외우라 그랬어요. 4분의 파이가 45도예요. 그러면 이 각도가 45도란 얘기인데 내가 맨날 45도 직선,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던 애가 있지. 걔 이름이 뭐지? y는 x예요. y는 x. y는 x가 되었을 때 이 각도가 45도고 45도의 뜻은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 똑같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 하면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때의 높이가 벌써 제의 최고 높이인 1에 도달하는 그 정도 빠르기. 그 정도 빠르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 원점 대칭. 이렇게 돼요. 탄젠트의 값은 특, 별, 특, 이 하게도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요쪽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요렇게까지 한 바퀴 돌고 끊고 여기서 여기 돌고 끊고 이렇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이 때 여기 음의 무한대 이게 이쪽으로 살짝만 기울면 0분의 무한대는 똑같은데 0분의 무한대는 똑같은데 부호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점근선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서는 요렇게 또 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 크기의 칸막이를 딱 자르면 그 칸막이의 벽과 벽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녀석은 주기가 그래서 특별하게 파이가 되고요. 사인과 코사인과는 다르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돼요. 파이가 되고 또 탄젠트는 사인이나 코사인과는 다르게 최대 최소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다만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안 바뀌겠죠. 예. 원점 대칭, 기함수에 해당합니다. 물론 말은 기함수라고 하지만 원점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또 이 선으로 보면 2분의 파이 콤마 0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로 보면 파이 콤마 0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의 특징이지 뭐.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진짜로 잘 들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장난을 좀 칠 수 있냐면, 이거 중학교 때부터 보기는 봤던 건데, 중학교 때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직가삼각형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를 세타로 했다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A분의 C인데 A분의 C인데, 그게 말이 내가 세타를 여기로 기준으로 봤으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A분의 C라고 하는 건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값이죠. 근데 다만 그 코사인 값이 얼마냐면 90도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90도여야 돼서 얘가 세타일 때 이 각이 90 마이너스 세타의 각이라고요. 90 마이너스 세타의 각. 예, 따라서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의 각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얘분의 얘가 되니까.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인데, 얘분의 얘는 이 세타를 중심으로 감아도니까 코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90 마이너스 세타 입장에서 보면 90 마이너스 세타로부터 멀어졌다가 이 빗변 분의 긴변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도 얘분의 얘, B분의 C인데, 그 B분의 C를 뒤집으면 C분의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분수에 의하면 얘가 C분의 B분의 1이거든. C분의 B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행위를 각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각변환. 그러니까 요렇게 된 애가 이거랑 같은 것이다 라고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각이 내가 보기에 불편한 각이므로 그 불편한 각을 세타로 옮겨서 사인 세타로 바꾸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이걸 외워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 여기서 이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해 보자면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이거 보이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간격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하면 그 2에 해당하는 이 높이, y좌표니까 높이가 사인 세타겠죠? 그래요? 사인 세타겠죠? 그럼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짝대기로 뜰게. 요만큼을 이렇게 짝대기로 떴어요. 이거랑 똑같은 높이가 여기하고 여기에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내가 일로 가져가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걸리는 데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놓으면 지금 요 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건 사인 세타야. 맞지? 사인 세타야. 근데 함수값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만큼을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철사로 이렇게 떠가지고 싹 뒤집어서 여기다 얹으면 이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점에서 출발해서 요 세타만큼 떨어지면 그때의 높이가 사인 세타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세타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높이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좌표로 하면 여기가 얼마였지? 2분의 파이였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뒤로 온 여기 높이를 뭐라고 표시할까? 무시하고 뭐라고 표시하면 되겠냐? 2분의 파이.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2분의 파이에 세타 뺐다고. 그 얘 함수 이름이 코사인 x 아니냐?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높이거든요. 그럼 이 높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저거랑 같은 높이인 사인 세타랑 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그래프에 의하면. 또
또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다녀봐. 그러면 덜컥덜컥 계속 걸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덜컥덜컥. 나랑 같은 높이인 애들이 계속 걸려요. 그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높이를 내가 이걸로 대체해서 써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같은 값이다로.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턱턱하고 걸렸어? 그럼 요 높이가 있겠지, 요 높이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세타가 이쪽에서부터 이만큼 세타로 온 거예요. 이렇게 뻔하잖아. 그림이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이 높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래 함수식으로 하면 이 x값을 넣은 y좌표인데 그것의 높이에 해당하는 애가 사인 세타와 똑같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기다가도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해보면 이거랑 같은 높이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 이쪽으로 세타를 갔을 테니 여기가 파이 플러스 세타겠죠. 그러면 이 놈의 y좌표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일 텐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일 텐데 그것의 값이 뭐랑 똑같냐면 여기에 있는 이 y좌표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는 지금 y좌표가 양수죠. 얘는 크기는 똑같은데 좌표가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내 말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이대로 쭉 가서 여기서 딱 붙여도 여기에 이렇게 세타만큼 온 애가 있고 그럼 얘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텐데 예, 그럼 이 녀석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텐데 그 높이가 이 높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이걸 각변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의 오른쪽에 적어도 90도를 넘어가는 어떤 각이 들어와도 그걸 다 90도 안쪽의 값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네.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면 여기가 세타. 그러니까 여기의 좌표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 값은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를 각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각변환이라고 하고 그림으로 보니 납득이 잘 되죠? 네, 납득이 잘 되는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프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 항상 머릿속에 이 그래프를 두고 너에게 주어진 식을 이제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싹 다 지우고 갑자기 나한테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럼 머릿속으로 2분의 3파이에서 세타 가면 요거랑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되겠다. 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아내는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걸 각변환 공식이라고 그래요. 각변환 공식. 예.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다 배운 다음에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하여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방금 전처럼 그래프로 풀거나 각변환 공식으로 풀거나 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바로 보면 대답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지. 정석에서는 여기다가 이름 붙인 거야. 보각공식, 여각공식, 음각공식, 주기공식 이렇게. 이 네 가지 패턴 12가지에 대해서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암기하게 시키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외울 필요는 없고 조금의 이제 훈련만 있으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조금의 훈련이 문제인데 까먹지 않는 훈련. 그걸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